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중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하고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어떤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아,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예.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조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제가 그 국무회의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요.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나가다가 예.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예.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예. 네. 그 국방부로 가셔야 될 일이라는 게 합참, 그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입니까? 전투 통제실입니까? 전투 통제실이라고 전투 통칭합니다. 네, 지휘 그 통제실이라고도 전투 하고. 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예, 있으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동하실 때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그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네.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예예. 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 그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그 내용 의미에 대해서 아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뭐 헌법 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헌법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76조 1항입니다. 네. 아까 증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조문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예?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저희는 뭐 포인트이기 들을 때문에. 얘기 다 들었습니다. 반대 신문상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증인에 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죠. 네, 그때 증인이 하신 얘기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대통령실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근데 좀 한 2달 지났습니다. 11월 9일 날 장관 공관에서 증인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있었죠. 비상 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이 물었고 곽종근, 이진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있죠. 네, 네. 그 자리에서 증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의 부대 편성이나 출동 방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까? 하여튼 뭐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네.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는 증인도 피청구인에게 뭐 계엄 선포 같은 비상 조치는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예? 같아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 조치 이런 얘기를 하면 초기에는 증인도 그걸 조금 기다리시라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까? 그거는 평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대통령께서 이 하루 24시간을 거의 뭐 국가, 국민, 민생 네, 이것만 질문 요지에 생각하시는 맞게 좀 간단하게 예, 답변해 그런 주세요.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어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되면 예. 또 전혀 어떤 이상 없이 또 임무 수행을 하시고 전혀 내색 없이 또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통령님의 생각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네. 뭐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겪으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근데 결국 증인도 뭐 말리는 걸 포기하고 피청구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네.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증인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계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관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주고 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 정보사 그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제가 것인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7번, 한 주에 2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네,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제가 그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겁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 지시하신 부분을 적이 제가 있습니다. 잘못 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네. 노상호는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정보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 석 달 동안 22번이나 그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얘기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주로 많이 그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받았고요, 도움을. 또 정보사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보병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뭐 일간 한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렇죠. 위치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그래서 체포가 어쨌든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잠깐만요. 저기 정-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건 쟤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은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포고령 대해서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상황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 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말해보세요. 이 사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지금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으로 아직 송출도 안 된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에 기반해서 질문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증인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대해서 조언도 제안을 한다고 하시면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변호인의 노력까지도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은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에게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안 주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정원 중에 동석자가 정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 휴정을 할 때 또 직전에 그럴 때 그 조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 저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인에게 뭘 권고하는 거는 동석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시간 끊으세요. 시간 중단시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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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다. 그런데 정인 신문을 자기 필요한 걸 구하는 거는 청구인의 권한 아닐까요? 그거는 제 주신문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이거는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 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 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정인에 대해서 정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그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